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항공의 질서와 국제협약에 대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제3장 민간항공의 질서와 국제협약입니다. 정리 순서는 첫 번째로 세계 민간항공의 발달 과정을 연대별로 정리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카고 회의가 국제공허에서 지니는 의미와, 세 번째로는 하늘의 자유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환경협정이란 어떠한 국제항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섯 번째로는 사무협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섯 번째로는 국제항공의 질서를 형성하는 규제체제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일곱 번째로는 바르샤빗 체제는 국제운송인의 책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여덟 번째로는 몬트리올 협약이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무엇을 말하는 기구인가, 열 번째로는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세계 민간항공의 발달 과정을 연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911년부터 1918년에는 세계 민간항공은 최초로 상업 목적의 항공운송이 시작된 태동기입니다. 1918년부터 1938년은 전기노선의 개설을 시작으로 전기항공이 확대되고 국제항공이 시작된 개척기입니다. 1938년부터 1958년은 국제항공의 질서가 마련되고 시장 규제가 시작된 정착기입니다. 1958년부터 1978년은 제트기의 출현으로 항공운송의 구속화와 대형화가 실현된 도약기입니다. 1978년 이후로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의 경쟁의 원리가 도입된 글로벌 경쟁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카고 회의가 국제항공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조약은 흔히 민간항공협약으로 불립니다. 이 조약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급격한 양적 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항공의 운송체제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 1947년 4월 발효됨으로써 오늘날 국제항공의 기본 질서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먼저 제1 자유는 영공 통과의 자유, 즉 타국에 영공을 착륙하지 않고 횡단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제2의 자유는 기술 착륙의 자유로, 즉 운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제3의 자유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제4의 자유는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제5의 자유는 상대국과 제3국 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4번 항공협정이란 어떠한 국제항공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협정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 합니다. 영공 주권주의를 인정한 파리조약 이후 국제항공운송을 위해 당사국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용 항공운송의 권리 또는 하늘의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기운송을 하는 국제항공에 있어서 하늘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허가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당사국 간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5번 사무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협정은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모든 형태의 협약, 협정 및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공사 간의 협정, 특별정산협정, 지상조업, 기내식에 대한 협약 등 반드시 운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협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사무협정의 범주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 간의 운송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또는 방법 등을 정한 협약이나 협정 또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입 비용의 공동관리, 공동운항, 운영 편형의 공동사용, 자적 할당 협정 등이 사무협정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6번 국제항공의 질서를 형성하는 규제체제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체제는 크게 양자간 규제와 다자간 규제로 나눠집니다. 양자간 규제는 두 주권 국가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우주 서비스의 사업적 관리를 교환하고 공급, 운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업적인 운송 활동에 대해 상호 규제체제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46년 영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베무다 협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자간 규제는 국제기구, 다자간 조약 또는 별도의 특별한 활동 범위 내에서 3개 이상의 주권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를 말합니다. 다자간 규제 체제를 최초로 정착시킨 것은 1919년 체결된 파리 협약이며 1926년 항행에 대한 규제를 다룬 하바나 협약, 1944년 시카고 회의에서 체결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7번 바르샤바 체제는 국제운송인의 책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오늘날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대원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과테말라의 정서, 몬트리올 제1, 2, 3, 4의 정서, 몬트리올 협정 등 통틀어 바르샤바 체제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체제는 20세기 초 항공산업의 태동기에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항공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고보상에 대한 계약법의 입장에 기초하여 과실추정주의와 유한책임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번 몬트리올 협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르샤바 체제에 대해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1221년 체약국가 11개의 국제항공운송 관련 기구 등이 ICAO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항공운송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른 바르샤바 협약과 기타 의정서 등을 대체하여 여객들과 관련 있는 무한 책임에 대한 단일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의 개혁과 통일된 국제사법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9번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AO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각국 정부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항공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성립 목적은 시카고 협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국제항공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국제민간 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을 도모합니다. 둘째, 능력적이고 경제적인 항공 운송의 실현을 하고 있으며 셋째, 항공기술의 증진을 하고 있으며 넷째, 회원국의 권리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국제항공사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번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32개국의 61개 항공사가 1945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설립한 순수 민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운임의 결정, 운수규칙의 제정 등이 주된 역할이며 기본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안전하고 경제적인 국제항공운송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둘째, 국제민간항공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사의 협력기관으로서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과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합니다. 셋째, ICAO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의 도모 등 세 가지로 대별합니다. 지금까지 제3장 민간항공의 질서와 국제협약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제4장 항공운송의 환경에 대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